인터넷에서 스톡 사진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에펠탑의 밤 풍경을 담은 이미지들이 유독 적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까요? 낮에 찍은 에펠탑 사진은 넘쳐나지만 조명이 켜진 야경 사진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적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펠탑 야경 사진 하나가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갖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죠. 누군가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을 복사하거나 판매할 권한은 오직 작가에게만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팔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 보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세상을 떠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작품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마다 이 보호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파키스탄에서는 작가 사후 52년, 베네수엘라는 62년, 자메이카는 무려 97년까지 보호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들은 72년이라는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는 파노라마의 자유라는 매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우리는 런던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마음껏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죠. 건물들도 엄밀히 말하면 건축가가 창작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니까 원래라면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런던 아이나 타워 브릿지 같은 유명한 건축물들을 똑같이 복제해서 다른 곳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바로 파노라마 자유 조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이 파노라마 자유 조항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분명히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파노라마 자유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2016년부터는 개인이 순수하게 취미로 찍는 사진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 말은 파리의 유명한 건물들을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판매하는 순간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난 72년 이내에 설계된 건물들은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축가나 그 유족이 자신들의 건물이 무단으로 상업적 영상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에펠탑은 과연 어떨까요? 구글 리뷰를 보니 누군가 바람이 너무 세서 별로였다. 미국이었다면 바람막이라도 설치했을 텐데 라는 재미있는 평가를 남겼더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 규칙을 고려해보면 낮에 찍은 에펠탑 사진이 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스타프 에펠이 직접 에펠탑을 설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펠은 스티븐 소베스트르라는 건축가로부터 완성된 디자인을 구매했을 뿐이에요. 실제 설계 작업은 소베스트르의 직원이었던 모리스 코에클린과 에밀 누기에가 담당했죠. 하지만 에펠이 디자인과 함께 저작권까지 완전히 사들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스타프 에펠이 최종 저작권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구스타프 에펠이 1923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72년이 지난 1995년 에펠탑의 저작권은 완전히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에펠탑의 독특한 모양과 디자인은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파리 거리에서 파는 에펠탑 모형들이나 각종 기념품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펠탑의 아름다운 야간 조명이 훨씬 나중에 설치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 황금빛 조명 시스템은 1985년에야 비로소 완성됐어요. 이 조명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직도 엄연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이 켜진 상태의 에펠탑을 촬영한 모든 사진과 영상은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저작권 상황은 에펠탑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유리 피라미드도 정확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현대적인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 밍페이가 1989년에 설계한 작품이라서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이 한참 남아있죠.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이나 로마의 중앙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펠탑 조명에 대한 저작권이 법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휴가 때 찍은 야경사진 한 장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려서 간접적으로라도 수익을 창출한다면 더욱 주의해야겠죠. 개인적 사용과 상업적 사용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저작권 규칙들이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파노라마 자유조항 덕분에 웬만한 건물들을 마음껏 촬영해서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저작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국가별 차이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도 각 나라의 복잡한 법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현명합니다.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찍은 에펠탑 야경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게 개인적 사용인지 상업적 사용인지 판단하기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여행 블로거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요. 겉보기에는 개인적인 여행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협찬이나 광고 수익 창출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축물 저작권 문제는 사진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을 자세히 보면 파리 야경 장면에서 에펠탑이 멀리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다른 각도로 촬영된 경우가 유독 많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겠죠. 전 세계 스톡 사진 사이트들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항상 고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올린 수백만 장의 이미지들 중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스톡 사이트들은 아예 위험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안전한 것보다 확실한 건 없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현대적 건물들의 경우 건축가가 아직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물의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특별한 조명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저작권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파노라마 자유 조항을 모든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들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싶어하는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좀 더 자유로운 접근을 선호하고 있죠. 이런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권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지,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 건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화와 예술의 자유로운 향유를 보장하려는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찍고 있는 여행 사진 한 장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법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오늘 들려드린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낮에 찍힌 사진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최우선이니까요.